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확률과 통계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얘는 저의 앞으로 저 대신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졸업한 언니가 선생님한테 선물로 준 요런 명함이에요. 앞장인가요, 뒷장인가요? 그래서, 귀엽게 생겼죠? 자, 뭐라고요? 눈을 뜨라고요? 자, 눈을 뜨면 요렇게 돼요. 웃어볼까요? 좋아요. 웃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내줬던 배움활동지 숙제를 다 풀었나요? 자,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5번 문제를 보충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교과서 소단원 확인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죠. 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6명을 일단 일렬로 세웁니다. 그럼 6팩이 되겠죠. 6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는데 A 자리에 앉는 것하고 C 자리에 앉는 것하고 E 자리에 앉는 것은 같은 경우예요. 왜냐하면 회전하여 일치함으로. 그럼 같은 경우는 나누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래서 720 나누기 3 해가지고 240까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일단 회전을 먼저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순위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6명을 원탁에 앉히면 5팩이 되는 거예요. 5팩. 자, 근데 6명을 원탁에 앉혔다는 것은 6개를 다 같은 자리로 회전하면 다 일치한다고 생각했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원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경우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 A 자리는 탁자의 오른쪽 끝이고 B 자리는 탁자의 왼쪽 끝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러면 정답은 같은 240까지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배웠다시피 이 경우의 수는 답이 같더라도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푼 사람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대로 풀면 어떻게? 6명을 일렬로 세우고 회전하여 같은 경우를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앉는 경우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경우는 회전하면 같은 경우가 되겠죠? 또는 이 자리에 앉는 경우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경우도 회전하면 같은 경우예요. 그러므로 모든 자리가 같은 경우가 두 가지씩 생기므로 나누기 2를 해줘요. 360까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원순위를 먼저 하겠다고요. 그럼 5팩토리얼이 되고 거기서 이젠 다른 경우로 생각해 보면 얘는 탁자의 오른쪽 끝, 얘는 탁자의 왼쪽 끝, 요 자리는 좁은 데 앉은 거. 그러므로 세 가지의 다른 경우가 생겨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것을 모두 두 가지 풀이 다 활동지에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활동지 2번 중복순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의 뜻부터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타내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복을 허락하여 라는 말만 제외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NPR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것이 좀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원리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ABCD에서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4P3.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가지가 되겠죠. 이 4 곱하기 3 곱하기 2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건 중복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넷 중 하나. 다시 말해서 A를 뽑았어. 그러면 그 다음은 A를 제외한 나머지 B, C, D 중에 하나, 셋 중 하나. 그 다음 2는 뭐가 되겠어요? 만약 A를 뽑고 그 다음 또 B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 C, D 2가지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하겠다고요? 중복을 허락하겠다고요. 중복을 허락하여. 그럼 어떻게 될까요? 뽑은 거 또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3개를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넷 중 하나. 근데 뽑은 거 또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도 넷 중 하나. 또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니까 또 넷 중 하나. 그래서 4의 세제곱까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써먹었던 P를 쓸 수는 없으니까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왼쪽에 4, 오른쪽에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으로 하라 3개. 다시 말하면 3번을 뽑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화해서 기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된다고요? n 파이 r이 되고 계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n의 r제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중복 순열을 나타내는 기호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파이가 조금 누웠네요. 똑바로 세우는 게 보기는 좋겠죠? 자, 아무튼 6파이 2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6의 2제곱 36. 자, 3파이 5는 어떻게 한다고요? 3의 5제곱 24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의 4파이 r은 어떻게 4파이 4는 어떻게 된다고요? 4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행지에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뒤에 발송되는 세 종류의 느린 우체통이 있다. 4명의 여행객이 각각 한 통씩 쓴 편지를 세 종류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을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일단 서로 다른 n개, 다시 말하면 서로라는 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4개를 뽑아야 되겠죠. 왜냐? 4명이 있으니까. 4명에게 각각 우체통을 정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나는 3개월 후에 받을 거야. B라는 사람도 3개월 후에 받을 거야. 같은 우체통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도 셋 중 하나, B라는 사람도 셋 중 하나, C라는 사람도 셋 중 하나, D라는 사람도 셋 중 하나.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기호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다. 앞으로는 이렇게 3파이사를 먼저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3의 4제곱 답은 81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 또 각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예제 하나를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7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7번 쓰시고 화면 멈추기 하셔서 문제를 적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